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바이앤셀. 네, 악재는 또 한 번에 찾아온다더니 미증시에서는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나타났다면 또 우리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대비는 하면서 또 시장 종목별로도 뭐 관세면 관세, 또 공매도면 공매도, 뭐 대체장고 급증 종목이라든가 섹터들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막상 오늘 디데이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대체장고가 급증했던 종목들 위주로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요. 네. 크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3월의 마지막 날 모든 악재는 오늘로 다 끝나고 내일 4월 1일부터는 불기둥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중심 잘 잡고 이 현재 상황들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시장 전략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월요일입니다. 또 서동구 파트너의 공략주가 제시되는 월요일인데요. 저희 종목 상담 이후에 이 공략주들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파트너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 종목 솔루션 제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전화와 문자, 유튜브 댓글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또 점심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활용하셔서 또 종목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막판에 좀 전화가 오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또 저희가 원활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셔야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략주 3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마지막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또 가격 전략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 입장 방법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이 4월의 첫 시작인데요. 4월 장세 또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또 특별 영상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또 시청자분께서 차트는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또 이런 글까지 남겨주셨더라고요. 또 이러한 업종별로 좀 대장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 역시도 밴드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오늘 공매도 거래 이 공매도가 재개된 뒤 첫 거래일입니다. 우리 증시의 방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짧은 영상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멈췄던 공매도가 5년 만에 전 종목 대상으로 재개된다. 증권업계는 단기적 수급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31일 금융당국은 전 종목 공매도를 재개하며 기관과 개인의 대차거래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재개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차 잔고가 높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며 증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는 평균 8.9%, 코스닥은 2.9% 상승한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영상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공매도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외국인들은 대규모로 좀 팔아내는 그렇죠. 모습인데요. 현물 시장 쪽에서 이 시간 현재 보니까 거의 뭐 8천억 이상, 지금 현재 8,500억의 코스피 시장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500억의 순매도, 선물 쪽에서도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보이면서요. 이 3거래일 동안에만 거의 2조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매도와 관련된 이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을 추가적인 하락을 더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아까 우리가 쇼츠에서도 봤습니다만 2020년 사실 3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공매도를 중단을 시켰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가 1년 5개월 전에 이제 코스피 200개 등을 중심으로 또 허용도 하고 이랬던 과정인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공매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매도 세력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매도로 시행이 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그동안 대차 거래가 급증했던 종목들의 어떤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매도를 단행하는 측 입장에서는 이 종목의 밸류라든가 앞으로 업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서 공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만 기준으로 본다면 7%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할 것 없이 계속 이 종목을 뭐 20, 30%까지 오늘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7%인데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이냐.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 15% 더 빠졌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밸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신규 매수 내지는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쇼키즈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또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단행함으로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5년 동안 스톱돼 있다가 이렇게 재개가 됐는데 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꺼번에 그냥 화풀이 분풀이 하듯이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뭐 한 달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섹터 내지 종목별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오늘 시장에서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아침에 개파락했다가 상승 양봉 또는 오름세로 반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점 대비하면 20, 30%씩 빠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향후의 실적이라든가 업황이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갑자기 내일 뭐 트럼프가 야, 조선 관련해서 빨리 함정 우리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네.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면서 공매도가 재개됐다. 일단 오늘 하루 우리는 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업종 종목별로 하방을 잡는 그런 흐름들. 거기에 이제 어떤 계속 헌재에서의 이런 길이 늦어지면서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또 불거지고 있는 거 이런 네.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포의 끝자락인지 아니면 공포의 시작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포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서 다만 현재 시점에서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시장도 그렇고 섹터별로 종목별로 하방들을 어떻게 잡느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번 주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심 잡고 차분하게 냉정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매도 재개 좀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변동성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또 공매도가 무조건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점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봄날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디어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1,200원 그리고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상담 신청 드립니다. 이 한활령 관련으로 들어갔는데 시장 탓인지 내리고 있어요.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41,200원의 비중 10%면은 이제 지난번 구간에서 한번 올라올 때 네. 매수를 했다가 수익을 못 챙겼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 요게 좀 눌림목 나오니까 매수 좀 하자라고 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뭐 39,400원 오늘 뭐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뭐 걱정할 게 없는 자리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뭐 디어유와 관련돼서 엔터 관련해서 이제 한한령 해제 뭐 또 올해 10월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 속에서 일본 교도통신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돼서 이미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관세에서도 좀 자유스러운 이러한 대표적인 섹터가 엔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디어유의 위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은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지난번 구간이 여기가 이렇게 계속 저항으로 작용된 자리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9,000원 자리였었는데요. 이 자리가 돌파 시도를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다시 한 단계 레벨 다운됐다가 결국은 올해 2월 달에 돌파를 해주면서 5만 원을 넘어갔던 자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39,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하단을 잡아주면서 단기적으로 이 5만 원대 이상을 이제 다시 한번 갈 거냐 말 거냐 그 고민에 빠져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거래도 감소된 상태 속에서 직전의 저항대가 오히려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중 10%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최소한도 뭐 4만 원대 중반 내지는 5만 원 근처까지도 만약에 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나온다면 뭐 1차적으로는 4만 5천 원, 그 다음 자리 뭐 5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어유 현재 39,000원 하단 지지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4만 원 그리고 5만 원 중반짜리도 열려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연락 주셨습니다. 880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한화엔진, 매수가는 23,700원에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한화엔진 지난주에도 저희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만 원도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여지 19,000원대에 대한 지지력 하단부 그 자리가 온다라면 오히려 단기 공략도 가능한 자리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그룹과 관련돼서는 뭐 계속 거론되는 얘기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부분들 뭐 사상 최대 3조 6천억이죠. 네. 이런 유증과 관련돼서 감독원에서도 처음에는 뭐 좋은 투자다 그랬다가 워낙 뭐 소위 말하는 민심이 흉하니까 네. 좀 들여다보겠다, 뭐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뭐 조금 줄어들지언정 바로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크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이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나엔진은요. 지난 21,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또 오늘 2만 원 초반까지 해서 오션과 더불어서 이제 대반등을 주는 모습이고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 꼬리 달린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현재 위치에서 27,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23,000원대, 뭐 24,000원대 매수되신 분들은 요 27,000원 근처 가면은 당분간은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요 2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빨리 회복을 시켜주면서 올라와 주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21,000원과 27,0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여 준다라고 했을 때 23,000원 내외 정도가 또 상당히 이 2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으로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중심값을 해줘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23,700원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이 지지와 저항의 밴드 플레이에서의 중심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난 요 2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더라도 나는 괜찮다,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버티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19,000원도 이탈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그때 손절 라인을 잡으셔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좀 전체 매입 단가를 좀 낮춰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23,000원부터 24,0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밑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당분간 하나그룹주,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엔진을 지금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현재 27,000원짜리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9,000원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가격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에코프로 BM을 작년에 샀는데요. 네. 올라갔을 때 못 팔고 좀 떨어지면 저기 했더니 이렇게 1년을 쭉 빼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감당도 못하고 어떻게 선생님한테 지금이라도 팔아라 가면 팔아볼까 어떡할까.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현재 좀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27만 원이에요. 2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실까요? 15%예요. 15%.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공매도 재개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굉장히 좀 이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차장고 급증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에코프로 BM인데 오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무색할 정도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데 제가 고맙습니다. 못 팔아서 그래요. 그렇죠. 이게. 예.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더 팔 수도 없는 자리예요, 사실. 그렇죠? 여기서 뭐 제가 자, 매도하십시오. 그 매도가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지 쉽게 매도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없어질까 봐서 그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2차 전지의 밸류체인에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사가 에코프로 관련주들이고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진짜로 뭐 없어질 것 같다? 절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큰 사고가 난 거죠. 아이고 글쎄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오히려 자, 이렇게 냉정함을 잃지 마세요. 과거에 제가 이 에코프로 BM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뭐 차트 가격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이 업황을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막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박스를 돌파하고 이 흐름까지 이렇게 슈팅이 이루어졌습니다. 58만 4천 원까지요. 그리고 이 슈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여기 42만 원 정도가 올라갔었다면 이런 큰 후유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는 좀 미쳤죠. 그러니까요. 예, 다 미쳤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과거에 튤립 전쟁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도 자, 잘 들으셔요. 지금부터. 우리 다른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냉정하게 봅시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되고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면서 소위 이거 뭐 전기차 불편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면서 사실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괜찮은 자리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죠? 그게 20만 원입니다. 예. 20만 원에서부터 25만 원짜리. 그런데 이게 캐즘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얼리 어댑터들을 중심으로 야, 전기차 좋아. 근데 어디까지
전기까지 갖고 가라고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2차 전지에 목숨 건 사람들은 아, 이제부터 좋아진다. 뭐 걱정하지 마라. 뭐 네.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캐즘이 장기화가 되고 그런 와중에 바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무슨 얼어 죽을 전기차야. 내연기관차도 지금 말이야 우리 다 이 러스트 벨트 할 것 없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더 안 할래. 그런 또 2번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뭔가 버틸 듯 하다가 15만 원도 깨고 내려간 겁니다. 예. 이게 2차 전지주들의 암흑사예요. 그 미쳐가지고 날뛰었던 이 당시와 그 이후에 전기차 캐즘의 문제, 거기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강화,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전기차에 대한 보조 중단, 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과정 속에서 대장주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예. 테슬라가 뭐 400불에서 200불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그 모멘텀을 맞아요. 또 못 잡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악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공매도라는 거예요. 예, 공매도 예. 그게 뭔지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모두가 크게 3가지의 악재가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열에 대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캐즘의 우려,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규제, 트럼프, 그리고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이 공매도. 자, 공매도가 단행이 되면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요. 공매도라는 건 뭐예요? 아, 이 주가가 비싸다. 지금 96,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막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중심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죠? 그게 나오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96,000원이 저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종목이 내가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이 5만 원이 갈지 아니면 6만 원이 갈지 7만 원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은 계속 만약에 공매도를 하고 있어. 근데 서동구가 이렇게 봤더니 9만 원이 될지 8만 원이 될지 7만 원이 될지 야, 이거는 이제는 좀 너무 과도하게 빠졌네. 이 정도는 내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새로운 공매도 세력과 싸울 애들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했던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만 해도요. 지난 2022년도 3년도에 계속 공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미쳐가지고 매수해가 달려드니까 막 쇼 스퀴즈가 예,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황하지 마시고 매도하지 말고 매도하지 있어요. 마시고 일단 버티시고 최소한도 여기 시점에서 이제 이 11만 원 또는 12만 원 정도가 올라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 전화를 다시 주세요. 예. 네, 힘내십시오. 지금은 선생님 버티셔야 말 돼요. 꼭 듣겠습니다. 여기서 네. 얼마까지 빠지는 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 지금은 인내하고 용기 있게 버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코프로 BM 지금은 당황하지 말고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11만 원 그리고 12만 원 구간에서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재개로 이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또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참여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아래 보이시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와 유튜브는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셔야만 저희가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 공매도 대차 잔고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에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 뭐 2차 전지 뭐 문의 오면은 그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 가슴앓이 소갈이 하지 마시고
어떠한 종목이든 여러분들 같이 바이앤셀 시간에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좀 폭넓고 섹터별로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문의 주시면 같이 어려움을 함께 하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이 4월달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러한 영상도 또 밴드에 올려주셨습니다. 4월달 전략 궁금하신 분들 또 각 업종별로 대장주를 이렇게 차트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신 다음 이 밴드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37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SFA 반도체, 매수가는 3,260원에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서동구님 감사합니다. 빼놓지 않고 봅니다. 손절 또는 추가 매입, 명쾌한 멘토링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사연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SFA 반도체 뭐 대표적인 소부장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수급적으로 그렇고 어떤 다른 IT 소부장 쪽들이 움직일 때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물론 실적단을 보면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번 이 2024년도 때를 보면은 매출이 이렇게 감소되고 올해부터 이제 매출도 조금씩 증가가 되면서 내년도에 5천억대 뭐 18% 증가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내년도에는 33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2025년 올해 대비해서 26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주가가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 상승의 폭은 제한적이고 하락할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러한 현상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느끼겠지만 잘 옆으로 횡보하다가 같이 이제 뭐 8월 달에야 뭐 작년 8월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엔캐리 자금 청산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런 흐름이고 그런 상황에서 반등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또 추가 하락하면서 저점 깨죠. 그리고 지지부진한 옆의 모습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이 저점 2,820원 대비해서 이번 지난 2월 달에 저가 사양들 반도체 관련주들 대반등 주는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이 4,000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가고 밀릴 때 같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니 결국은 여기도 지지를 못 해주고 다시 또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는 이러한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기서 이번 주 중에 전체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한 번은 대반등은 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역배열 다시 또 되면서 재반 이평선들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200
3,260원인데 여기서 대반등 줄 때 3,100원, 200원 정도에 과감하게 저는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겠다, 뭐 물타기를 하겠다. 저는 그걸 아니라고 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놈을 중심으로 해서 센 놈을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뭐 신규 매수를 하는 거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대단히 약한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000원대 이상 넘어오는 자리, 뭐 매수가까지 오면은 좋고요. 이용해서 지금보다는 뭐 내일이든 모레든 대반등 줄 때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금 만들어 놓고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체하면서 바로 다른 IT 쪽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현재 이 수급적인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100원 그리고 3,200원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도 후에 또 다른 종목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HJ 중공업이요. HJ 중공업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000원에 20%인데요. 7,000원에 20% 갖고 계시고 오늘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좀 빠지고 있는데 또 매수가 네.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앞진 고점을 갈 수 있는지 네. 궁금하십니다. 궁금한. 다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예, 같아요. 예.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렇게 역으로 빠져보니까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까 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네. 혹시 이 HJ 중공업 말고 다른 뭐 조선 관련주들도 갖고 계시나요? 없어요. 요 조선업종과 관련돼서는 요 한 종목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비중 20% 갖고 가십시오. 예.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 과거 이게 한진중공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 한진중공업이 사실은 미국 쪽에도 많이 진출을 했었고요. 터미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MRO 시장이라든가 미 함정과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될 때 뒤늦게 또 부각이 돼주면서 단기간에 급등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HJ 이 중공업이요. 그러한 그 모멘텀 속에서 이 주가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뭐 거래도 없이 죽어 있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통화 한번 하면서 으쌰하고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단계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급격한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얘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선주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자리인 이 4,600원 1차 그리고 2차 지지라인들 요 5,800원, 700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하방은 잡는 모습이에요. 거래도 이제 완전히 죽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은 7,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7,000원은 오히려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이나 또는 이 라인이 회복이 돼준다면 언제든지 8, 9,000원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예. 현재 이 6,000원과 7,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번 쿵 하고 빠진다면 6,000원이 살짝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보신다면 오히려 대반등을 줄 때 7,000원 근처 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매입 단가를 낮춘다는 전략 그게 가능하시면 예. 이해되시죠? 예, 예. 바로 뭐 8, 9,000원까지는 쉽게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가 근처에서 오면은 한번 때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또 매수해서 평단을 뭐 6,000한 4,500원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거래가 뭐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이 7,000원 근처에서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비중 10% 정도시라면은 뭐 오늘 내일부터 해서 조금씩 더 매수해도 되는데 이 종목의 비중 뭐 더 여기서 추가해서 뭐 3, 40%씩 늘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니까 일단은 홀딩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HJ 중공업 당분간 6,000원과 7,000원 사이에서 움직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7,000원 근처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SSH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이 CNC 인터내셔널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43,000원에 비중은 5% 남겨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사연까지 남겨주셨는데 화장품주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CNC 인터도 뭐 색조 ODM 쪽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출 성장세라든가 화장품 쪽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뭐 실적단도 그렇고. 근데 얘는 나름대로 기본 뭐라 그럴까요? 기본은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보시면은 2023년도에 이제 68% 그리고 2024년도에 28%로 이제 감소되고 올해부터는 이제 뭐 10%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영업이익도 다시 또 300억대, 400억대 중반으로 22%, 26% 이상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다시 또 370억, 470억으로 13% 내년에 27%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 5% 정도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진짜 이 14만 원까지 갔던 이 주식이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 34,000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 바닥권을 이제 확인시키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31,950원, 32,000원이라고 보죠. 여기에서부터 요 5만 원 라인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37,100원. 요 오늘 내일 중으로 이번 주 중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4만 원 이하 자리 뭐 3만 5천 원부터 4만 원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내가 만약에 1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10주씩 뭐 20주씩 요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단가 낮추고 뭐 4만 원대 중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그 룸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 홀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현재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놓여 있다. 4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에이럭스 갖고 있고요. 네, 매수가랑 많이-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12,480원에 네, 15%입니다. 12,480원에 15% 갖고 계시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고민되는 부분 어떤 거가 되실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계속해서 네, 좀 끌고 그게 좀- 가야 될지 아니면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 늘려야 될지 이 부분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좀 연세가 젊으신 것 같은데요. 50대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유, 그래도 뭐 30, 40대 음성을 갖고 계시고 네. 아무래도 연세가 하다 보니까 에이럭스가 최근에 뭘로 움직였죠?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방산주, 예. 그 네, 방산 드론으로 드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들 움직일 때 아주 그냥 한번 움직이면은 그냥 익사이팅하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또 그냥 거래 없이 또 쉬다가 또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어떤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작년 11월에 그렇죠? 네, 예. 네. 자, 지금 15%의 비중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냐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이냐 네. 아주 전화를 잘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자, 먼저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되고 나서요. 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고점 다시 돌파하고 다시 되밀리면서 주봉상으로 일종의 쌍봉의 패턴으로 이렇게 다시 또 밀려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이시죠? 아, 화면 혹시 네. 못 들으시나요? 예, 보이시죠? 화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방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 라인이 같이 이제 지지하거나 매수의 존으로 연출이 돼줘야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직전 저점 요 10,000원도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10,000원도 위협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4주째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4주째 하락을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봉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이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일단 쌍봉의 패턴은 연출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저점을 지금 지지를 못 받고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 받는다면 다음 자리는 최악의 경우는 8,500원 그리고 조금 더 본다라면 9,000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밀려 내려올 때 전체적으로 거래는 급감이 돼 있죠. 네. 거래는 급감이 돼 있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주워 담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기관들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아, 이 정도면 내가 좀 사도 될까?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문의를 주셨다는 게 잘하신 거예요. 지금은 저점이 확인이 되는지만 확인하셔야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네. 최소한도 추가 매수를 하려면 뭐 이번 주가 됐든 언제가 됐든 갑자기 그냥 거래가 급증을 해주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아, 요 정도에서 하방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최소한도 1,500원에서부터 11,000원이 안착이 돼주고 거래가 실리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아, 나는 불안해.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방산주들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좀 그래. 그러면은 한번 기다렸다가 이 매수가 내지는 13,000원까지는 한 번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들입니다. 다. 아, 그걸 네. 이용해서 매도하고 나오거나 그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이럭스 현재 차트상으로는 저점을 깨고 내려간 모습인데요. 아쉽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좀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 그리고 11,000원 자리에서 거래량 실리는 모습 확인 후에 좀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잠시 후에 공략주가 공개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3개가 또 제시가 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종목 선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저께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종목 장중에도 그렇고 또 오늘 같은 날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조선업종들 중에서 고점 대비한다면 20% 이상 급락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라든가 이익 개선세 지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뭐 계속해서 뭐 입이 닳도록 이 조선업종과 관련된 부분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방산 쪽 부분. 뭐 함정뿐만 아니라 MRO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급망 구축에 대한 그런 어떠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미 함정 수혜가 주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주의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중에서 왜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하나오션과 쌍축을 이루면서 움직여줬지만 하나오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네. 그런 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HD 현대중공업의 월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장기간에 걸친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급등을 보여주었고 3개월째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3개월 연속 급등하고 지난 2월 달에
37만 1,500원 사상 최고가 돌파 2개월째 이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120일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미리 선 조정을 2월 달부터 한 달 반 이상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할 매수 대응할 만한 올라갈 때는 37만 원 막 이런 자리 가서는 없어서 쫓아가서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빠지려고 빠지고 있으면은 겁나서 또 못 사고 나름대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요. 이런 도지형들이 나오면서 하방을 잡아주려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8만 원부터 27만 원 사이는 매수의 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악의 경우에도 25만 원, 6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변동성을 고려해서 23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열어두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탈가를 여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빨리 이 단기 저항대가 위치해 있는 32만 원을 먼저 회복하고 안착해 줘야 되니까 1차 목표가 3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은요. 제가 올해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의 안정적인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북미 쪽 지역의 LNG 도입에 따른 이 밸류체인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 또 상사의 사업 가치가 상승이 되면서 실적단들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뭐 알래스카 유전과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아직은 살아있다. 또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말이죠. 알래스카와 관련된 64,800원까지 갔다가 전체적으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하단부까지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49,500원부터 48,500원 사이 이 라인들은 이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존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물론 뭐 직전 고점 또는 뭐 6만 원대 이상을 쉽게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6만 원이 못 미치는 이 5만 8천 원 라인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밴드의 하단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 제가 방송 마치고 밴드에는 또 히든 종목 한 종목 또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 대표적인 이 홀로 토모그래피를 이용해서 3D 어떤 진단 시약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그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특화돼 있고 또 유리기판과 관련된 그러한 그 제품 테스트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신제품 HT-X1 본격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올해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 좋고 눌림목이 연출되고 있는 자리 이 15,000원 초반 자리부터 14,500원 정도를 매수 존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13,500원을 이탈가 1차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히든 종목의 투자 포인트들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로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희는 1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